그 실용영어와 입시영어 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은 어학원입니다. 어학원이라는 것은 실용영어 위주의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든 뭐 일본어든 여러 언어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특정한 영어 학원이라기보다는 어학원입니다. 그 어학원의 개념은 원어민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또 영어로 프리토킹이라든지 노래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활동들을 하면서 영어를 습득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학원이라고 하면은 약간 입시 쪽으로 좀 국한되어 있다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근데 요즘 추세에 따르면 어학원도 그 영어를 특성화시켜서 입시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학원만 다니게 되면 물론 원어민들과 함께하는 소통 위주로 학습을 하겠지만 막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학교 입학하게 되면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치지 못하는 실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도 나오지 않게 되고 우리의 앞으로의 고등학교든 대학교 진출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학원에서도 실용영어와 더불어서 입시영어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그 실력 위주, 실력 향상 위주로 많은 학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입시영어 하면은 뭐 쪽집게, 뭐 찍기 이러한 기술, 스킬들을 알려주는 것이 다반사였지만 요즘의 수능영어 체계가 문법과 어법 찍기라기보다는 상당한 문해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수능영어든 대학교에 가서 무슨 영어 논문을 읽든 책을 읽든 연구를 하든 그런 학도로서의 그 자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문해력과 책 읽기, 많은 어휘력을 습득하는 그러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실용영어와 입시영어 이 두 마리 중에 어떤 것을 택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에서 실용영어와 입시영어라는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끔 학생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이제 말하기, 해외여행 가서 좀 써먹기 이러한 실용적인 영어들을 좀 배우고 싶다. 입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 입시영어는 입이 트여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러니 입이 트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이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러면서 노래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학습 위주라기보다는 약간 놀이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넘어가면서 이제 학교 시험도 놓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입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변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교육관은 이렇게 합니다. 초등학교 때 놀이식 영어 위주 원어민과 함께하는 뭐 재미있는 시간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보내는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 고학년 됐거나 이제 중학교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실용 영어들을 딱 끊어요. 이제 딱 끊어. 그런 다음에 중학교 딱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선행학습으로 인해서 그 중학교 문법 1학년부터 차근차근 또 이제 독해 위주로 단어를 막 암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초등학교 영어와 중학교 그 영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중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이미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노래, 뭐 역할극, 초등학교 회화, 뭐 여러 가지 뭐 리딩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학교에 입문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지고 입문하겠죠. 하지만 초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한국 교육과 맞지 않는 미국식이라든지 약간 영국식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학원에서. 그러면서 영어로만 수업하게 하거나 영어 유치원처럼 이렇게 활동 위주로 영어로만 수업하게끔 하게 하면 거기서만 머물러 있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그렇다면은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리딩이나 정확한 해석, 문법적인 실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한국에서 요하는 그러한 수능에서 요하는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입시적으로 요하는 것들을 간과시키면서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교육기관에서는 실용영어와 입시영어를 잘 배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입시로 들어가서 많은 단어량을 암기하게 하거나 리딩하면서 많은 해석을 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영어라는 것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점수를 따기 위한 그러한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영어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영어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될 시점에서 영어를 스파르타로 막 힘들게 문법 막 들어가고 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저학년부터 하게 되면 또 역효과가 나면서 아이 실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실력도 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쌓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 실용영어와 입시영어를 대조를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실용영어와 입시영어의 차이가 무엇일까? 실용영어는 말 그대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입니다. 원어민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영어 자막을 보지 않고 한국말 자막도 보지 않고 영어를 듣고 이게 뭔지를 이해하고 자기도 그거와 비슷하게 내 영어권 친구들에게 대화를 신청할 수 있고 서로 웃고 떠들 수 있는, 물론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해외여행 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실용영어입니다. 그리고 입시영어는 아시죠? 다 한국 사회에서 중학교 시험 잘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능영어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영어를 말합니다. 실용영어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입으로 하고 귀로 듣는 거예요. 물론 읽고 쓰기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제껴두고 일단 듣고 말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시영어의 최종적인 수능영어의 목적은 무엇이냐? 듣고 말하기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느 정도만 듣고 말하기보다는 책을 읽고 이 책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어떠한 요점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 파악, 이런 모든 것들을 문해력으로 습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책을 읽고 요약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영어 글쓰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능영어입니다. 실용영어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까? 수능영어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까? 실용영어는 그냥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영어들은 다 중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능영어의 난이도는 아주 고차원적인 난이도입니다. 대학교에서 전공서적을 읽고 그 다음에 전공서적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종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야들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로 나온 그러한 전공서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 어려운 책들을 읽고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게, 우리 한국말로 된 전공서적을 읽어도 힘든데 그걸 영어로 읽고선 요점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문해력과 지식, 많은 어휘력과 상당한 문법 실력이 구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러한 입시 영어의 틀에 맞춰져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실용영어를 하지 않고 우리 공교육에서는 왜 입시영어 그 수능영어를 바라보게 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용영어는 중학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노래도 배우고 회화도 배우고 율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역할극도 해보고 재밌는 활동 위주의 영어학습으로 실용영어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입시영어로 바로 들어가죠. 수능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서 정적인 수업을 하게 됩니다. 단어를 암기하게. 그러지만 만약에 실용영어로 들어가게 되면 중학교에서도 말하기, 듣기 계속 연습을 하겠죠. 자, 중학교 수준의 그런 어휘력을 습득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예, 중학교 안에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쉐도잉 훈련하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말하는 그런 억양과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하면서 자막 이제 보지 않고 나중에는 영어를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실용 영어의 실력이 안 되겠습니까? 중3이 되면. 중3쯤 되면 이제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그 수준으로 도달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교육의 힘이 필요하겠죠. 왜냐? 공교육에서는 한정된 그 시간들이 있는데 임계량의 수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의 힘에서도 당연히 학원에서도 입시영어 수준이 아니라 실용영어로 모든 학원들이 바뀌겠죠. 그럼 말하기 훈련을 시키겠죠. 원어민들이 많아지겠죠. 다채로운 활동들이 많아지겠죠. 영어로만 수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실용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왜 공교육에서는 이렇게 교육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대학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실용영어가 별로 쓸데가 없어요. 자, 누구한테 사용할 겁니까? 물론 유학을 가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유학 가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유학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갔어요. 물론 괜찮아.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 근데 힘들어요. 왜냐? 고등학교 서적도요, 많은 그 영어로 된 지문들을 딱 봤을 때 모르는 어휘들이 수두룩하고요. 그 다음에 글이 너무 길어.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문해력의 문제고 독서량의 문제입니다. 우리 공교육이 그렇게 실용영어로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학생들은 독서량의 문제가 생겨버리고요. 어휘량의 문제도 생겨버리고 문법의 그러한 문법 실력, 어법 실력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책을 읽거나 이렇게 되면 부담이 느껴지고 실력이 이렇게 발현이 되지가 않는 거죠. 아예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문법을 배우고 독해를 하면서 독서량을 늘리고 문해력을 키우고 이해력을 키우고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고 쳐봅시다.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러면 그 3년 안에 수능 실력까지의 그 실력을 키울 수가 있겠냐고요. 너무 짧습니다. 물론 영어만 해도 짧아요. 하지만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서는 영어, 그 실용영어를 좀 내려놓고 독해, 문해력, 어휘력 이쪽으로 이제 길을 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학을 가서도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실용영어를 중3까지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실용영어를 만약 배운다 쳐도 누가 실용영어 배웠겠습니까? 자, 대학교 때 요구하는 것이 실용영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에서는 학도로서 책을 읽고 논문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영어를 당연히 공교육에서 배워도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실용영어를 배우지 않게 되겠죠. 고등학교 때는. 중3까지는 배우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자기 나름대로 독서량을 기르고 영어로 책을 읽고 문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하지 않아도. 그런 환경이 돼버리면 공교육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또 따라가야죠. 그럼 다시 수능영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3까지 했던 그런 실용영어들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이렇게 학습을 수능영어 위주, 독서 위주, 문해력 위주로 수업을 한다면 중3까지 학습했던 그런 실용영어들은, 슬랭영어 이런 것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영어는 계속하지 않거나 환경 자체가 영어 환경이 아니면 이게 퇴보가 돼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유학을 가서도 거기서도 문법을 배워야 되고 많은 독서량이 있어야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용영어는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 중학교 영어든 고등학교 영어든 수능 영어든 듣기평가가 있고 거기에서도 실용영어가 나옵니다. 뭐 음식점에서 주문한다든지 쇼핑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 쓰는 영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영어들은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조로운 그냥 교과서적인 영어입니다. 자, 우리가 실용영어를 배울 때 이러한 수준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수능영어로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실용 영어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고 그래서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영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문법을 알고 많은 독서를 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영어는 따로 배워요. 따로.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많은 독서량을 기르고 정말 교과서적인 문답 형식,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인터뷰, 영어로 묻고 답하고 이러한 프리토킹 같은 경우들은 인터뷰 영어들은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교과서적인 언어고 에세이를 쓰고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영어, 이 토론 영어도 교과서적인 영어입니다. 물론 이런 영어를 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놀고 뛰놀고 친구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수다를 떨고 그들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 하려면 따로 배워야 됩니다. 이건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배워야 되냐?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리고 친구들과 사귀면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차이가 다른지를 알아보도록 잠깐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우리 잘했어. We did well. We did well. 우리는 잘했어. 이렇게 됩니다. We did well. 이렇게. 근데 원어민들이 이렇게 쓰냐고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연이나 뭘 할 때 아주 잘했잖아요. 그러면 We did well. We did well. 이렇게 안 하고 We rocked that house. 이럽니다. We rocked that house.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영어예요. 우리는 그 집을 rocked. 흔들었다. 이런 표현들 써요. 이거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문법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 이 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원어민들이 이렇게 쓰는구나를 보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미국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영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We rocked that house. 이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안 써요. We did well.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자, We rocked that house 하면서 딱 나왔어. They were eating out of our hands. 이렇게 얘기했어. They were eating out of our hands. 근데 이게 뭔 말이야? They were eating out of our hands. 우리의 손 밖으로, 우리 손으로부터 그들은 먹고 있는 중이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뭐 초등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우리가 막 완전 씹어 먹었어. 막 찢어버렸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을 했어. 그러면 와, 우리가 아주 그냥 대단한 히트를 쳤어.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문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They were doing whenever we made them try something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건 언어 순서대로 그냥 문법적으로 풀이를 한 거지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 그래 또 이렇게 할 때 You did it again. 이게 문법적이에요. You did it again. 너 그거 또 했구만. 근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He said it again. 이렇게 한다고.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실용영어죠. 이거는 입시와 상관이 없는 실용영어예요. 진짜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실용영어입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다 중학교 수준입니다. 이걸 어떻게 배우냐고요? 이건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대학을 바라보고 아니면 유학을 바라본다든지 자 그렇게 되면 수능 영어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게 효과적입니다. 물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입시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어학원에서 하듯이 실용 영어 위주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역할극도 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제 리딩이나 많은 어휘력을 습득해야 됩니다. 자, 단어 습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뼈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뼈대라는 것은 문법을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간다, 나는 안 간다, 너는 가니, 너는 행복하니 뭐 이렇게 비동사 일반 동사의 그 뼈대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읽고 말하기 이런 위주로 많이 서서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문법이 들어가게 되고요. 정확하게. 물론 그 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도 읽고 쓰기 하면서 문법이 있겠죠. 문법을 알아야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법을 알아야 글을 영작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문법을 배우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문법을 정리하는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빠르면 5학년입니다. 그러므로 중학교 1학년까지는 문법을 그냥 끝내야 됩니다. 자, 문법도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문법을 아주 필수적인 문법들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문법들. 그런 문법들을 끝내는 거예요. 읽고 쓰기 할 때, 뭐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독해할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법이랑 어법, 그런 이 문장의 형식 같은 그 구문 독해,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중학교 때 써먹어야 돼요.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를 습득할 수 있게끔 그 독서량을 많이 길러줘야 되고 어휘량을 많이 길러줘야 되겠죠. 이때 뭐 문법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법은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요. 어휘량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우리 단어도요. 초등학교 단어가 있고요. 중학교 단어가 있고요. 우리 공교육에서 요구하는 그런 단어량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몇 개, 중학교는 몇 개, 고등학교의 단어량, 또 수능에서 요구하는 단어량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마스터를 하면 우리가 필수적인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 어휘량을 다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다른 뭐 여러 잡다한 전공 언어들은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나중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단어를 빨리 습득해야 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암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문을 통해서 외워야 돼요. 그렇지만 단어에 있는 그 예문이 있거든요. 그걸 다 암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단어를 암기하고 예문을 한번 훑어보고 아 이런 뜻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물론 복습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왜 다독을 해야 되냐면 독서를 하면서 우리가 암기했던 그 단어가 막 나와요. 반복적으로. 또 다음 챕터 들어가서도 또 나오고. 그러면 그 단어가 암기했던 게 이런 문맥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되는구나를 이해하고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만을 위해서 다독하는 건 아니에요. 독서를 하면서 이 문장의 핵심이 뭐고 어떤 요지이며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 서적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생각의 틀을 넓힐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위해서라도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실력으로 키우면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러한 스킬 위주의 시험이 아니라 정말 학문을 닦을 수 있고 책을 읽고 문해력,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실력은요. 독서를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영어로. 한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랑 영어랑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같은 언어입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지. 이 사고의 틀은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 생각을 에세이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이 실력은요, 실용영어와 많이 다릅니다. 자, 이 실력을 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내 전공을 잘 살렸다고 칩시다. 논문도 썼습니다. 실용영어는 많이 이게 잘 안 됩니다. 말이 잘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We did well.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You did it again. 너 그거 또 했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He's at it again. They are eating our hands. 이런 말들은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말들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는데 나는 교과서적으로 사용하고 이게 안 된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 몇 개월 만에 1, 2개월? 아니면 빠르면 1, 2개월이고 늦으면 몇 개월 만에 이 수능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내공이 이만큼이거든요. 수능영어의 내공이 이만큼인데 실용영어는 뭐 이 정도만 해도 다 됩니다. 중학교 수준의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몇 개를 보고 막 섀도잉 훈련 몇 번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금방 실용영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성인영어 회화 이런 것들 광고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성인영어들 회화를 딱 보면요. 완전 중등 그 기초 수준의 그런 영어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성인영어는 수능영어의 기반이 없는 분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배워요. 나는 간다, 나는 안 간다, 나는 가니, 나는 안 가니,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회화도 힘들고, 기간도 걸리고,
기본 베이스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능 영어의 실력이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그렇게 학원 인강 들거나 그 학원 찾아다니면서 성인 영어를 그렇게 배울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애니메이션에 이런 걸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금방 늘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가서 아니면은 외국인 친구들과 자유롭게 수다도 떨고 책에 관한 내용도 하고 자기 이제 전문 서적을, 그럼 유학 갈 수 있는 실력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수능 실력, 이 수능 영어의 실력은 바로 실용 영어도 금방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학을 가서도 금방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내공이 쌓이게 만드는 그런 영어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능 영어를 자꾸 욕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실용 영어만 정답이다 이렇게 막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어 교육의 실태를 막 고발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너무 섣불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학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저도 실용 영어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했었지만 정작 저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10년 이상 해보니 그것만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실용 영어까지도 다 잡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한정된 시간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공교육 안에서도 불가능하고요. 수능 영어도 마찬가지고 공교육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교육에 힘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결론하겠습니다. 실용 영어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하는 위주의 능력이고 입시 수능 영어는 문해력과 독해력 그리고 학자로서 이제 학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학도로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고력과 그런 언어력을 요하는 시험입니다. 실용 영어만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든 유학을 가든 이럴 때 큰 낭패를 보게 되죠. 말은 되지만 책을 정작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많은 어휘력도 딸리고요. 실용 영어는 중학교 수준이면 다 되기 때문이죠. 그럼 입시 수능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하기는 안 되지만 사고력과 문해력, 그 다음에 어휘력, 그럼 책을 읽고선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대학교를 가든 유학을 가든 그 기본적인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가지고 실용 영어를 금방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 영어 수준에서 그 입시 영어, 수능 영어든 유학을 가기 위한 그런 영어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기르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하게 됩니다. 실용 영어만 된다면. 그만큼의 고급 어휘들과 많은 독서량으로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단시간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용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인가 입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인가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교육기관을 택하셔서 실용 영어를 잡아주면서 그 실용 영어라는 것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슬랭 영어라든지 영국에서만 사용하는 정말 그런 진짜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교과서적인 실용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교과서적인 실용 영어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듣기평가, 고등학교 수능 듣기평가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형의 교과서적인 문답형입니다. 쇼핑 갔을 때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택시를 탔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교과서적인 언어들을 말합니다. 그 수준의 실용 영어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우면서 재밌게 다채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점점 이제 독서량을 늘리고 어휘량을 늘리면 되겠습니다. 문법도 배우고요. 중학교 때 문법을 끝내야 되고요. 끝낸다고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수능 영어에도 거의 요구하지 않는 그런 문법까지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글쓰기, 그 다음에 독해력을 기르고 문장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걸 어떻게 구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사고력도 길러야 되고 조금씩 선행을 하면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리 없이 우리가 진짜 영어 실력을 다 이게 장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학을 가든 유학을 가든 그때 실용 영어를 잠깐만 배우면 됩니다. 영화 좋아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쉐도잉 훈련도 하고 듣기 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단어나 문법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막만 한 번만 딱 보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네 하면서 그 억양이나 이 말투를 따라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보면 1, 2개월 안에, 뭐 길게는 뭐 3, 4개월이 되겠죠. 이런 기간 안에 원어민처럼 대화할 수도 있고 듣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슬랭 용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실력이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거나 이럴 때 초등학교 우리 저학년들이 2, 3년 동안 학원에서 뭐 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참아야 돼. 해외여행 갔을 때 애들이 영어로 그 해외여행 갔을 때 그런 용어들을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는 책에서 동화책을 읽고 이러면 거기 무슨 해외여행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용이? 회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 영어를 따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애우고 이렇게 쉐도잉하고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특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따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따로 연습할 때 기본적인 리딩 실력과 어휘 실력과 문법 실력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영어는 굳이 수능 영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그 시스템 기반을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에너지를. 이 에너지, 리딩이나 어휘력, 문법 이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하는 거. 그 기본 에너지에서 실용 영어를 무엇을 배우든 금방 습득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해외여행 영어를 특강을 통해서 따로 학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요거를 가능케 만들어주죠. 아니면 우리가 뭐 친구 누구 뭐 바닷가에서 누구 만나기로 했다. 근데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 영어를 또 따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유학 가는데 친구들과 기숙사를 사용하는데 친구들하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영화가 있습니다. 뭐 그 10제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미국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서 또 슬랭 영어나 실용 영어를 배우는 거죠. 그 배우는 거 금방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적인 리딩 실력과 어휘 실력과 문법 실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영어를 말합니다. 그게 가운데에 딱 시스템화가 되면 어느 영역으로 가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연습해서 빨리 가능케 할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요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